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정수 착각수의 홍태선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치중수에 대한 함정수 착각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치중이라는 것이 전투로 얘기하면 상대편 진에 특공대를 투입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특공대가 성공을 하면 적에게 큰 타격도 줄 수가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바둑에서도 이 치중의 역할이 최대한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보태주는 수도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은 저와 함께 바둑판을 통해서 이 치중수에 대한 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젖바둑에서 특히 많이 나오고 상수와 하수를 아주 괴롭히는 그런 함정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점 바둑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형태인데요. 백이 여기를 치중한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주 실전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흑의 응수가 사실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은 있는 수죠. 있게 되면은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서요. 이렇게 넘게 되면은 흑은 근거를 다 뺏기고 곤마 신세가 됩니다. 이것은 백이 멋지게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를 끊기기 때문에 흑은 응수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흑은 여기서 이렇게 붙이는 수가 아주 강력한 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붙이는 수는 이후 변화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끊었을 때 이렇게 빠지는 수가 사실 어려운 수입니다. 빠져서 이 수상전을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급소죠. 그대로 둬서는 막아서 백이 수부족이 되기 때문에 백은 이쪽을 치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이후 변화를 잘 알아두셔야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젖혀서 다음에 있게 되면은요, 물론 이쪽은 차단이 됐지만 여기를 젖혀 잡아갔고요. 이 두 점을 잡는다면은 흑도 큰 손해라고 볼 수가 없겠죠. 흑이 오히려 유리한, 이쪽들이 약해져서 유리한 결과가 됩니다. 백은 그렇게 두지 않고 이렇게 이쪽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을 지키면 이렇게 살며시 꼬부리는 수가 좋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거는 끊어서 안 되고요. 이어서 여기 단점을 노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백이 무리죠. 이렇게 막혀서요. 촉촉수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와 같이 돼서요. 이으면 단수죠. 촉촉수에 몰려서 백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장면에서는 이제 백이 일단 좀 난처하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이 두 점을 죽일 수도 없고 여기 끊길 수도 없고요. 백으로서는 최대한 버티는 수가 이렇게 하나 밀고요. 그렇게 둔 다음에 이렇게 이쪽을 지키는 수죠. 이렇게 두면은 흑은 여기를 끊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장면에서 이 축이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만약 흑이 축이 불리하다면 크게 망하는 결과가 되겠죠. 이 돌이 잡히지 않습니까? 축을 물면. 그래서 이쪽의 축머리가 누가 유리하냐 이것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백도 축이 불리하면은 안에 치중해서 크게 보태준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백도 큰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축머리가 누가 유리한지 그것을 살피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처음 모양을 보시면은 이렇게 치중을 했는데요. 만약에 축이 불리해서 이 수를 못 두게 되면 흑은 이쪽을 치받고요. 이렇게 젖혀서 수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의 실리를 일단 다 뺏겼고요. 또 늘면은 아직도 이돌도 미생인 관계로 해서 이 결과는 그다지 흙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모양을 다시 보시면 이 요소를 밀고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젖혔을 때 치중하는 노림수가 상당히 통렬한 함정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중앙으로 뛰어드는 수가 아주 침착하고 좋은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축이 유리하다 하면은 막아서 이렇게 들여다볼 때 이렇게 최강의 응수를 해도 좋겠죠. 그러나 이 상당히 복잡한 변화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또 축도 정확히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수를 둘 때는 제3, 제4 신중히 수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뭐 이것이 기본 정석인데요. 이런 정석에서 백이 이쪽을 다가오면은 여기를 단단하게 하나 응수해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곳은 크기로도 15집 되는 큰 곳이고요. 또 이렇게 백이 밀고 들어와서 치중하는 이런 함정수도 노림을 안 당하고 아주 여기를 막아두면 편안한 바닥을 둘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중하는 함정수에 대해서는 여기를 붙였을 때는 끊은 다음에 이 축을 꼭 유념하시고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아예 젖히는 수를 중앙을 한 칸 띄는 그런 응수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린 이 함정수는 정말 실전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잘 익혀두시면 실전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고 좋은 바둑을 두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는 최근에 소목정석에서 아주 유행하는 그런 변화를 살펴보겠는데요. 네, 착각을 하기 쉬운 형태의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잘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두 칸 높은 협공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둔다든지 이렇게 두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붙이는 수를 많이 씁니다. 이 붙이는 수는 아주 변화가 어려운 수인데요. 치 받고 끊으면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변화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설명을 뭐 한 30분 해도 그 변화를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응수를 많이 하게 되죠. 이렇게 젖히고 이제 늘는 수를 많이 두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붙여갑니다. 붙여가면 이렇게 젖혀서요. 단수 치고 서로 이렇게 타협을 하는 수를 많이 두죠. 이와 같이 두는 수가 있고요. 또는 이 수로는 중앙으로 가볍게 두고 이렇게 길을 차지하는 이런 것이 기본적인 정석형인데요. 붙였을 때 호구를 치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있는 수로 백을 좀 괴롭히자, 이런 침착한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두는 수가 좋은 맥점이고요. 다음에 흙은 이쪽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이 귀의 근거를 이렇게 막아서 착실하게 사는 수를 둘 수가 있는데요.
이 다음에 흙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백이 손을 빼게 되면 흙한테는 백을 공격하는 또는 백을 괴롭히는 어떤 좋은 수가 있을까요? 지금 치중하는 수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치중하는 수는 부분적으로는 뭐 나쁜 수가 아니죠. 근데 치중했을 때 이렇게 끊으면은요, 다음에 이렇게 두고요. 두 점은 잡혔지만 이렇게 껴붙여서 넘어가는 수가 듣고 있습니다. 네, 선수로 귀의 집 모양을 빼앗고 이렇게 공격하면 한 집, 여기 모양은 됐지만 나머지 한 집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사실은 이 형태는 백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여기를 먹여쳐서 패를 하는 수도 있고요. 또 중앙에서 집을 만드는 수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중에서 두 점으로 키워서 공격하는 수는 여기서는 흑의 입장에서는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 경우는 치중을 하게 되면 이것은 착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최선의 응수는 어디겠습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붙이는 수가 아주 좋은 수죠. 이 수가 아주 기가 막힌 수인데요. 후퇴하면은 이것은 물론 이렇게 늘어서요. 여기 자체로는 두 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앙으로 탈출해야 되는데요. 그야말로 피곤한 곤마 신세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후퇴하지 않고 이렇게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젖혀가면 이렇게 늘어서요. 여기를 이으면 끊겨서 백 한 점이 잡히니까요.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역시 이곳을 두게 되면은 귀에 백두 점이 그대로 잡히고 마는 결과가 됩니다. 백이 아주 망하는 결과가 됐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 붙임수를 당하면 백으로서는 아주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붙이는 수를 당하기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손을 빼는 수는 좋지가 않고요. 이렇게 하나 보강을 해서 지켜두는 수가 아주 기묘합니다. 지켜둬야 되고요. 만약 지키지 않았을 때도 이 경우는 치중하는 수는 착각이고요. 치중하지 말고 이렇게 붙이는 수가 백을 괴롭히는 아주 좋은 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착각을 피하고 이런 좋은 수를 많이 익혀두시는 게 바둑을 유리하게 만들고 또 승리하는 그런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착각수 알아봤는데요. 치중이 좋아 보이지만 역시 다른 좋은 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별하시는 것이 역시 바둑이 느시고 또 상수가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마추어분 대국에서요. 넉점 젖바둑에서 나온 그 치중수의 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넉점 젖바둑인데 우상기 쪽에 백이 걸쳐서요. 흑이 이렇게 받은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백이 여러 가지 응수가 있겠죠. 이렇게 백 모양을 좋게 만드는 수도 있고요. 3-3 침입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3-3 침입을 하면은 이렇게 맞고요. 이제 정석이 하나인데요. 이렇게 젖혀 있고 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달리는데 여기서가 이제 흑이 응수가 상당히 어렵죠. 막는 것은 이 경우 좋지가 않습니다. 이 막는 것은 이렇게 나와 끊어서요. 이 돌이 있기 때문에 흑이 고전이 되죠. 귀도 못 살긴 했습니다만 이 두 점과 이쪽이 차단이 돼서 흑이 고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흑은 위쪽으로 눌러 막는 게 좋은 수가 되죠. 이게 정수입니다. 그리고 밀고 나가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변화가 가장 일반적인 최선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이 3-3을 들어가지 않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이곳을 치중을 했습니다. 이 수를 당하면은 정말 실전에서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깜짝 놀라게 하는 수라고도 볼 수 있죠.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 치중을 왔거든요. 그럼 이 수에 대한 응수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기를 막고 싶은데요. 일로 못 나가게요. 그러면은 3-3에 들어갔을 때 이제 곤란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젖혀서요. 여기까지 이렇게 교환이 되는데 조금 바로 전에 설명드린 이 나와 끊는 수를 당하게 됩니다. 이 돌이 있어서 고전이라는 얘기를 바로 드렸었죠. 그래서 이쪽을 막는 순간 3-3에 들어가면 흑이 응수가 대단히 피곤하게 되죠. 그래서 3-3 들어갔을 때 이것을 젖혀 막으면은 양곤마가 되니까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지키고요. 이제 이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만 이것은 흑이 모양을 봐도 아주 부분적으로 뭉친 형태고요. 귀의 실리도 다 뺏겼고요. 또 게다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또 공격을 당하면 아직도 사활이 좀 괴롭습니다. 굉장히 중복이 되고 곤마가 되는 그런 괴로움을 안게 되는데요. 여기 3-3 들어가는 수로 해서 이제 응수가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막는 수는 여기서는 좋은 응수가 못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 위쪽에서 두는 수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이렇게 3-3을 들어가서요. 제쳐 있는 수를 보류하고 그대로 이렇게 늘게 됩니다. 이 느는 수로 귀는 살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귀가 살았다고 볼 때 이 넉점이 아직도 곤마 상태죠? 아직 곤마 상태를 피하기 어려운 그 약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어떤 응수도 지금 별로 탐탁치 않은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치중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될까요? 응수가 상당히 지금 까다롭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3-3에 두는 게 최선의 응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를 알아야 이 함정수에 대한 정확한 응수를 했다고 볼 수 있죠. 3-3을 지키면은 백은 이렇게 두고요. 끊는 것은 막혀서 백이 수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겨야 되는데 기는 것은 백도 상당히 괴롭죠. 계속 이 선을 기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요. 일단 하나 내려가고요. 이와 같은 결과가 서로 최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흑은 귀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히 이쪽을 공격하면 여기부터 이 백을 공격해서 기선을 제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치중하는 수가 대단히 날카롭습니다만 직접적인 응수는 전부 흑이 곤란한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 수나 이 수는 전부 흑이 곤란한 결과가 되고
여기서 침착하게 3, 3을 차지하고 두는 수가 이 함정수를 격파하는 그런 아주 침착한 그 정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수만 알아두신다면 이 함정수에 대해서는 별로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전에서는 이 부분에서 흙이 크게 손해를 봐서 또 곤마도 되고 바둑을 아주 망쳐버리는 결과가 될 텐데요. 역시 이 치중하는 함정수에 대한 응수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형태를 기억해 두시면 전혀 실전에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것을 잘 응용하셔서 실전에 좋은 바둑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중하는 수에 대한 함정수 착각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이 치중하는 수는 응수를 잘하면 아주 좋은 결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역시 잘 익혀두시면 좋은 바둑을 두시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